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노동부가 어제부터 여수 산단 2일 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원인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어제부터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의 핵심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사고가 난 작업은 액체 유기화학물질이 든 탱크 상부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를 모으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VOC는 직경 2.5cm의 얇은 배관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이 배관에 높이 12cm의 원뿔 모양의 포집부와 배관을 연결시켜 따로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포집부를 설치하기 전 탱크와 연결된 배관 일부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 매뉴얼에는 해당 작업은 먼저 배관을 분리한 뒤 지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폭발은 탱크 상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일산업 측은 사고 당시 A업체 측의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며 탱크 39기 중 28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사고 당일 화기작업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탱크 상부가 아닌 지상에서의 화기 작업만 허가했기 때문에 불거진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상에서 안전한 곳에서 화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걸 다시 올려놔서 이렇게 볼트로 체결하라. 제 조립 과정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탱크를 비우는 것은 이번 작업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빈배가 새 배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탱크 안에 용접을 한다. 그럼 그게 맞죠.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안전수칙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허가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대리 작성 등의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 최대 한 달 동안 2일 산업의 설비관리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배관 설치 작업 용역을 맡았던 A업체와의 용역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주말에 이어 어제도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순천에서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교회 신도와 어린이집 원생들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확진자를 상대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팔마 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단위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백신 단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단체 접종에 신청한 전남 지역 학생들은 모두 12,000여 명으로 학생 미접종자 가운데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중학교 강당에 임시 백신 접종실이 마련됐습니다. 손 소독과 발열 측정을 마친 학생들이 차례차례 백신 접종 동의서와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이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신청한 학생은 45명,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반 애들이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서 슬슬 맞추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백신을 맞추러 온다고 하니까 그때 맞게 됐어요. 이번 학교 단위 접종을 신청한 전남 학생은 512개교 12,000여 명으로 학생 미접종자 가운데 45%에 달합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틀까지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백신 예방 접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에 대한 2차 접종은 3주 뒤인 다음 달 17일부터입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전남 지역 12세부터 17세 청소년 접종률은
8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 건설 이후 지역 관광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건립된 섬섬여수 힐링 쉼터 더 섬이 어제부터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화양면 조발도 해오름 언덕에 조성한 섬섬여수 힐링 쉼터 더 섬 개소식을 갖고 VR 체험관과 포토존, 카페와 농수산물 판매점 등 새롭게 마련된 관광 콘텐츠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개통된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고 화태백야간 연도교와 접속도로 주변에도 관광 콘텐츠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박성현 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제5대 사장으로 광양 출신의 박성현 전 목포해양대 총장을 오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3년 임기로 임명했습니다. 박 신임 사장은 어제 취임사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 등 공사의 경영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CEO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민이 있는 줄 모르고 아무런 협의 없이 광양시가 송전탑 건축을 허가해줘 논란을 빚고 있죠. 환경 영향평가 내용과 달리 현장에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가 발견되고 있지만 한전이 협약과 달리 공사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공사 소음 사이에서 하얀 새가 끝이 넓고 노란 부리로 깃털을 고르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 현장 옆 세풍 저류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의 모습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어제도 노랑부리 저어새가 주민들의 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 현장 인근에 법정 보호종이 없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그게 노랑부리 저어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도 사진을 몇 번 찍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저희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조사 등 기존 문헌에 따르면 세풍저류지에 거주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는 총 14종. 14종 중 9종이 겨울에 나타나는 철새입니다. 그러나 한전이 실시한 현장 환경평가는 겨울이 아닌 9월 단 하루, 3시간 동안 이뤄진 뒤 보호종이 없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겨울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큰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 우선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한전과 환경부가 맺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18일 뒤늦게 주민설명회만 개최했을 뿐 주민들이 보호종 출현을 알린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 당국자가 안 나가셨어요? 다음에 다시 해. 설명회가 어디가 있어? 답변해줄 사람이 없잖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광양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영상만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한전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 가운데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상당수인데다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최근 공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 121개, 자문 역할 27개 등 모두 149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3년여 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1개, 지난 2년 동안에도 12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공익근무 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여수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37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자치구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구청 측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경찰은 연말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택배 차량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빙판길을 달려 이내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견인 차량과 시내버스, 뒷부분이 파손된 순찰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고를 낸 승용 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차량은 이곳에 정차하려던 택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광주 광산구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견인 차량을 처음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km를 더 운전하며 순찰차와 시내버스, 택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도주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광주 광산구는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후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만 광주자치구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건 10여 건에 이릅니다. 다양한 모임과 도청년회가 예상되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주간, 또 야간 전후반, 또 심야 시간대에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동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따른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출근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도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김 지청장을 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지난 2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44%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평가에서 전기차, ESS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인 2차 전지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성과가 광양만권의 특화 경쟁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HY 클린메탈 등 2차 전지 소재 산업 앵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연관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해 국내 최대의 2차 전지 소재 산업 공급 기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지명이 없었던 공원과 마을, 산 등 전남 지역 203곳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는 장흥 탐진호를 장흥댐과 연계한 장흥호로 바꾸는 등 지명 유래와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새 지명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여순 11구 평화공원 안건은 위원회 절반이 부동 의견을 보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을 맞아 박람회 정신 계승, 발전과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기념 행사들이 열립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여수시는 국비와 시도비 등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